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앞으로 경제와 부동산 여건에 따라 추가 향방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추가 인하되면 소폭이지만 인상이 이어지면 가파르기 때문에 저금리를 믿고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서울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서울 재건축, 강남 재건축 15억 이상 아파트에 이어 강남 4구의 아파트들이 보합권으로 접어들었고 상승세도 크게 꺾여 다음 주 설 이후에 하락 반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달러와 금은 약세, 은은 강보합선입니다. 6년간 쉼없이 집값이 오른 상황이라서 당장 추락하지 않더라도 시간차를 두고 폭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지금 경기 나무가 무섭게 치고 오르는데 저평가 상황이라서 지금이라도 잡아야 할까요? 부동산 10년 전 대폭락과 똑같다. 정말 놀랍게 똑같습니다. 쌍둥이 대접이에요. 데칼코마니 같아요 정말로. 자, 아파트 이곳을 노려라. 만약 집값이 많이 추락하면 이제 노려야겠죠. 또 제목 이곳을 노려라 했다가 뭐 오른다고 했다가 떨어진다고 했다가 오른다고 했다가 떨어진다고 했다가 제발 좀 제 방송을 끝까지 시청한 다음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제목만 딱 보고 그냥 이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악플이나 달고 다니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집에서 얘기나 봐요. 자, 여기 보시면 집값 이제 그동안에 웃었으니까 이제 우는 때도 와야죠. 그래야 세상이 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기 하나만 이거 뽑아내면 우르르 무너지겠네요. 지금 아주 큰 세일. 10년 전 대폭락과 똑같다. 자, 보세요. 집값 하락 가속화, 서울 집값 하락 초읽기.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 보실래요? 자, 강남 재건축은 하락했다고 했죠. 이제 그거 다음에 서울 재건축 이어서 곧바로 하락했습니다. 15억 이상도 지금 하락 전환했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추가 대책이 나올 때가 됐어요. 하락하고 있는데 무슨 추가 대책이냐,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부에서. 정말로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자, 본인들 유지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자, 설 이후에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이제 당연히 강남 4구는요 이번에 0.01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에 무조건 하락할 것 같고 서울도 0.04라서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에 하락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시간을 끌다가 더 있다 하락할 수도 있고요. 서울 신도시 9억 이하 이런 것들은 아마 2월 달에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1, 2기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서울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기도 5억 이하 아파트들 아마 3, 4월까지 좀 갈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입지 타이밍 상품 3박자 맞아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 3박자가 완전히 맞아 떨어졌을 때 집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입지와 변함이 없고 상품도 변함이 없는데 타이밍이 문제인 거예요. 왜? 너무 집값이 많이 뛰었어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타이밍과 상품은 최고였는데 입지를 갖다가 엉뚱한 데 잡아가지고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 좋아요. 입지 타이밍도 최고인데 상품을 뭐 오피스텔을 잡았거나 나홀로 단지를 잡았거나 대성통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입지 타이밍 상품 3박자는 다 맞아야 하고 이 시점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타이밍 잡는 방법을 들어가야겠죠. 입지 보세요. 자, 강남, 서울, 팔룡이 뭐냐면 경기도에서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은 8곳입니다. 이건 팔룡은 제가 쓰는 용어인데 이제 잘 지켜보세요. 팔룡은 서울 강북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실제로 비쌉니다. 집값도. 서울 인접 접근 지역 이 순서대로 강남, 서울, 팔룡, 서울 인접 접근. 그 위에 서울 변방 지역이 훨씬 많은데 그런데 아니 경기도 변방 지역이 많은데 수도권 원거리는 아예 보지도 마세요. 2020년 금매장 매수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만약 금매할 때 매수한다면 서울 변방이나 팔룡 또는 서울 인접 지역이 좋습니다. 강남이나 한강변이나 서울 대부분 지역은 좋지 않아요. 또는 1기, 2기 신도시 중 폭등한 곳들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좋지 않습니다. 왜? 지금 별로 안 떨어졌으니까. 다만 현재 시세에서 20% 이상이 폭락한다. 어디든 뭐 강남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건 매수할 만해요. 왜? 그 바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타이밍 볼까요? 2013년, 2019년 6년간 대폭등한 상황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자, 웬만한 곳들 다 6년간 폭등했다. 다만 서울 지역은 완전 대폭등이 맞고 경기도는 일부 지역은 대폭등했는데 대다수 지역은 별로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이따 자료 보여드릴게요. 투자자, 즉 타이밍 실거주자는 2020년 설 이후부터 총선 전후로 급매를 잡으세요. 누가 좋냐?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좋아요. 그리고 입지라든가 이 상품에서 큰 문제가 없는 곳들. 투자자는요, 물론 2020년 설 이후 이때도 뭐 못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2020년부터 2023년 무려 4년간, 지금부터 4년간 흐름을 보면서 정부 정책도 보면서 저점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볼까요? 초역세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제 역세권 아니면 안 팔립니다. 또 사지도 않아요. 집값도 안 올라가요. 10분 이내입니다. 잊지 마요. 빨리 걸어서 10분이 아니에요. 적당히 걸어서 10분. 이제 멀면 사람들이 귀찮아가지고 집도 안 산다고요. 다만 서울은 예외입니다. 서울은 전철 필요 없어요. 제 말 거짓말 아닙니다. 서울은 멀어도 상관없다는 거. 결국 언젠가는 전철이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경기도 말하는 거예요. 전철은. 세대수 다다익선입니다. 뭔 말이냐? 좀 세대수가 많을수록 좋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1000세대 이상, 500세대, 300세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웬만하면 300세대 미만은 잡지 마세요. 요즘 최근에 300세대 미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뛰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여러분들 그거 잡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게 상승폭이 또는 적은 곳, 이 네 곳으로 접근하세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상승폭 적은 곳. 다만 지금 당장 분양하는 재건축, 재개발은 하면 안 돼요. 왜? 초과이익 환수제 또는 여러분들 재초안하고 그 다음에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뭐 꼭 잡는다면 리모델링은 괜찮습니다. 리모델링도 뭐 세대수가 많게 한다면 재초안에 걸리지만 대부분은 뭐 걸리지 않는 곳들이 많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집값 하락 차례 10년 전 흐름과 쌍둥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 놀랍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기준점이라고 제가 한번 적어놨어요. 이건 빅데이터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잘 보세요. 이 빨간 걸 보세요. 이게 서울입니다. 빨간 게. 자,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올랐어요.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실질적으로 여기서 엄청 폭등했죠. 이게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하락하기 시작을 해서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하락을 했죠.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그런 다음에 이 기준점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2014년부터 올랐는데 뭐 본격적으로 뛴 것이 2015년이니까 자, 2015년에서 19년까지 계속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게 서울 빨간 거. 여기 보세요. 지금 빨간 게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정말 많이 뛰었죠? 자, 이제 앞으로는 폭락. 이 폭락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입니다. 현재. 그럼 2020년에서 23년까지는 아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정부가 뻘짓만 안 하면 하락합니다. 그러면 왜 이게 데칼코마니냐? 여기 보세요. 2005년에서 2009년 폭등. 자, 여기 보시면 2015년에서 2019년 폭등했네요.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같이 딱 10년 만이잖아요. 10년만. 그리고 2010년에서 2013년 폭락했죠. 자, 이렇게 폭락했습니다. 자, 2020에서 23년 뭐 폭락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이 룰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폭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이 앞에 1980년대부터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폭등하는 그래프를. 아마 그거하고도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서울은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서울은 이렇게 다가 겨우 많이 뛰었는데 이 까만 게 경기도입니다. 자, 보세요. 이 까만색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요. 많이 뛰어내요. 똑같이 뛰었어요. 서울하고. 근데 떨어진 다음에 경기도 여기입니다. 선을 그어봤더니 이렇게 거의 비슷하네요. 서울은 어때요? 이렇게 많이 뛰는데 경기도는 뛰는 게 없어요. 별로. 이것도 이기 신도시 새 아파트가 뛰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보이지 오히려 떨어진 곳들이 더 많아요. 소형 빼놓고는 떨어진 곳들이 훨씬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기도는 저평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른쪽 한번 볼까요? 2014년을 기준으로 10년 주기. 지금 10년 주기 맞네요. 2014년 딱 이렇게 10년. 자, 상승 하락이 비슷하죠? 집값은 폭등과 폭락 반복하면 상승한다. 맞죠? 폭등, 폭락. 폭등, 또 폭락 차례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올라가기는 해요. 이 앞에 부분도 그렇다고 여러 번 보여드렸죠. 전체적으로 2005년에서 2013년은 2015, 2023 다
딱 10년 차이만 날 뿐이죠. 이것이 비슷하다 이거만이에요. 그 다음에 상승장에 2005년에서 2009년, 자, 2000년에서 2009년, 그리고 2015년에서 2019년도 비슷해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락장, 2010년에서 2013년, 2020년에서 2023년도 비슷할 것으로 이것은 예측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좀 높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오죽하면 대통령도 본인도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하겠어요. 그 다음 정부 정책이 사이클 시세 결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서울 상승폭 10년 전에 1.5에서 2배 정도 올랐어요. 여기에서 비교한다면 1.5배, 여기서 뛴다면 2배 뛰었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튼 여기에서 1.5에서 2배까지 뛴 것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2배에서 3배까지 뛴 것이 있어요. 그 다음 경기도 상승폭은요. 10년 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폭등했을 때 경기도는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2기 신도시 2013, 14 이때 막 분양한 2기 신도시 뭐 미사라든가 위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거 빼버리면요. 경기도는 오히려 하락했어요. 여기가 아니라 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고요. 심지어는 부산, 대구, 뭐 대전, 광주 이런 데보다 싼 곳이 경기도예요. 그래서 전망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무조건 서울만 할 게 아니고 물론 서울이 우선은 맞아요. 그렇지만 경기도도 강남하고 가까운 곳들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경기 풍선 효과, 특히 강남 인접지역, 강남 성향 지역은 시세 저평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갭매우기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서울에서 또 거리가 멀고 강남 성향이긴 하지만 좀 먼데 지나치게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하남, 용인, 수원 등 2020년 이후 부동산 폭락, 바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수도권에서 접근해야 할 곳 빅데이터에서 한번 뽑아봤어요.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입니다. 이게 서울인데 뭐 이렇게 빨갛게 선 그어놓은 거 있죠. 바로 이게 8마리 용입니다. 경기도에서 집값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앞으로도 갈 곳들, 쉽게 말해서 이 서울 강북만큼 못지않게 갈 곳들 8곳을 뽑아봤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남, 과천, 성남, 용인, 의왕, 수원, 광명, 안양, 바로 이 8곳이에요. 수원은 광교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또는 신분 당선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파워가 좀 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강북은 한 군데도 없어요. 조금 끼워준다면 구리 정도입니다. 이게 서울에서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강남에서 가까운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용인이나 성남에서 강남 가는 게요. 웬만한 서울에서 강남 가는 것보다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직주 근접 또는 고가 아파트들이 밀집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서울의 중심은 시청이 아니라 강남이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이 집을 매수할 때 나중에 하락장이 오든 뭐 상승장에 매수를 하든 여러분들 미래 부동산 핵심 입지는요 서울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런데 강남 인접지역인 8마리 이용, 성남, 하남, 용인, 안양, 과천, 광명, 의왕, 수원 이 8마리 이용 잊지 마세요. 10년 후에 서울 강북과 경기 팔용 시세가 엇비슷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자, 수원 일부, 의왕 일부, 용인 처인구는 강남 성향에서 비껴가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지금 신분당선 일부 지역 제외하고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수원, 의왕, 용인 처인구 이런 데는요. 사실 팔룡에 제외된다고 보셔야 돼요. 자, 강남 인접지역 핵심 노선은요. 잊지 마세요. 분당선, 신분당선, 인덕원선, GTX A 노선, SRT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가까운 곳들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안전해요. 서울 안 가더라도. 자, 강남, 강북, 팔룡, 서울 인접, 원거리 이 5단계 순으로 집값이 서열화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강남 팔룡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 강남권하고 경계 어떤 직장 이런 것들의 중심 지역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입지라는 건 다 알고 장기적으로도 안정하고 폭등할 지역입니다. 교통, 교육, 환경, 대중 선호 지역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상류층 최고 거주 지역입니다. 미래 호재 지역, 지속적 선호 증가. 강남 사는 사람들이요 남쪽으로 내려오지 저쪽으로 안 가요. 북쪽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강남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 분당이라든가 뭐 과천이라든가 또는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투자자도 선호한 곳이 바로 이곳들이에요. 서울 추락 중, 경기 남부 급등 중. 자, 미혼 남녀 42% 정부 결혼지원금 2억 원 정도를 원한답니다. 갭 투자 완전 봉쇄, 9억 넘는 집도 보유된 전세 대출 못 받는다. 하루 만에 호가가 2억 뛴 곳이 있어요. 수원 호매실 집값 요동치고 있다. 지금 호매실 거기 신분당선 때문에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냥 직선적으로 가는 게 45분 정도 거리예요. 이거 짧은 거리 아니에요. 안산에서도 서울 쪽 뭐 45분까지는 아니래도 아무튼 그렇게 뭐 수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른 건 아니에요. 호매실은 먼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자, 45분 걸릴 지역은 웬만한 경기도에서도요, 강남 또 45분 갈 곳들 많아요, 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무조건 빠르다 이것만 생각하고 잡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실질적인 거리까지 따져봐야지. 자, 그 다음에 초강력 규제 폭탄 매만지는 문정부 집값 꺾기 이번엔 통할까? 이제 초강력 추가 대책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남 두드리니까 수도권이 펄펄 날고 있다. 업계 반짝 상승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1, 2기 신도시 택지지구를 빼버리면 경기도 오히려 10년 전보다 낮아요. 20평대만 신고가 찍었고 30평대 일부 빼고 대부분이 지금 10년 전보다 낮고 40평대 이상은 전멸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입지 좋은 곳들 위주로, 그렇다고 경기도라고 다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입지 좋은 역세권 그리고 강남 성향이 강한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이런 곳들이 뛸 것이다. 강남 집값 상승세 주춤 서초구 7개월 만에 보합 0.01% 뛰었어요. 강남 4구가 뭐 이거 이제 보합이죠. 다음 주면 뭐 무조건 마이너스로 전환된다고 보여지네요. 서울도 위험합니다. 0.04라서. 자, 아파트 거래량 뚝 12.16 대책 부산서도 먹혔다. 이제 부산도 이제 좀 한물 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완전 죽었습니다. 과천 아파트 인력 낮춰도 지금 팔리지가 않는다는 설이고요. 한국은행 올 첫 금통위서 기준금리 1.25로 동결했다. 부동산 시세 현황을 한번 볼까요? 지금 전국적으로 아직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수도권 보세요. 오히려 더 뛰고 있죠. 0.11에서 0.13. 경기도 남부권 아까 말씀드렸던 이 86의 파워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 약간 올랐고요. 서울 지금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 0.04. 아마 서울이 마이너스로 접어들면 이제 나머지 것들도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은 꼭 서울하고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사이클 다르다고 제가 벌집 순환무형 그려드렸잖아요. 서울 폭락했을 때 예전에 대구라든가 이런 부산 같은 데는 폭등을 했거든요. 네, 참고하세요. 사이클은 수도권하고 지방이 다릅니다. 자, 전세 가격도 지금 다 하락 중이에요. 1월 둘째 주 특광역시 아파트 매매 여기 보면 서울 0.04 전체적으로 지금 수도권 경기도 상승 인천도 상승하고 있는데 서울이 하락 중이라는 게 가장 큰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12.16 대책 전후 비강남권 9억 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그러니까 9억 이하짜리들은 오히려 9억을 향해 달려간다 이런 말 뉴스 기사에서 보였잖아요. 일부 지역은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오히려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부 지역 그래서 뉴스에 나왔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4.19에서 5.10으로 동대문 레미안 허브리 자 7.75에서 8.90 성북구 보험파크 자이 8.60에서 9.20 이렇게 좀 올랐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하락한 곳들이 훨씬 많고 자 문의 전화를 받아봐도 훨씬 하락한 곳들이 많습니다. 자 12.16 부동산 대책 집값 상승률 희비 강남 4구 지금 0.01이잖아요. 위태롭죠? 과천 0.13으로 내려왔고 크게 올라가다가 크게 떨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성남 분당 지금 내려왔고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분당은 수원 용인 수원과 용인은 오히려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 자 20대 갭투자 투기 하는 기준금리 동결 여기 보시면 20대 보세요. 갭투자 정말 많이 정말 비트코인 수준이죠. 그런데 30대부터 나머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 이렇습니다. 지금 1.25, 1.50, 1.75 그러다가 쭉 내려서 이번에 1.25 그대로 동결했어요. 자 앞으로 더 동결할지 내릴지
또는 올릴지는 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리면 한 번 정도 내릴 것 같고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문제겠죠. 근데 만약에 한은이 1% 밑으로 떨어졌다. 이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경제 금융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금리가 내려도 경제 위기의 어떤 불안감으로 집값이 문제고요. 올라가면 그걸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그래서 부동산에게는 호재가 별로 없어요. 신혼살림 결혼자금 지원 2억 적절. 신혼살림과 거주지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적정 금액을 여론조사 해봤더니 2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희망은 2억 원 이상인데 뭐 1억 5천도 있고 1억 5, 그다음에 1억 5천 미만도 있고 뭐 5천 1억 많죠? 대략 한 1.8억 정도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대상 정부의 결혼자금 지원도 얼마냐? 10명 중 4명이 2억 원을 갖다가 책정을 했고요. 자, 5천만 원 이하도 30%나 듭니다. 자, 이게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좀 달라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비도 비싸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이렇게 원할 거예요. 저는 이게 갭 투자라든가 이런 용도로 활용하는 건 반대예요. 아무리 신혼부부라고 해도. 자,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다만 전세, 완전 전세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어떤 결혼 많이 하게끔 만들어야 하잖아요. 또 애도 낳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금은 저는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것 대찬성하는데 집 매수는 반대입니다. 성남시 전철 재개발 호재 분석. 여기 보시면 성남시, 오늘은 호재를 성남시로 한번 잡아봤어요. 이 노란선 분당선, 그리고 빨간 게 신분당선, 파란 게 경강선입니다. 임해 쪽으로 가는, 여주 쪽으로 가는 판교. 8호선 보라색, 분홍색, 그 다음에 GTX A노선 까만색 보이시죠? 그리고 월판선 이 진한 녹색. 자, 이제 성남 1호선이라고 있어요. 성남 1호선, 성남 시내를 관통합니다. 여기 판교부터 야탑, 모란, 성남 시내 관통, 구시가지죠. 이게 바로 성남 구시가지의 어떤 생명줄. 성남 2호선은요, 판교, 서판교가 그동안에 교통이 불편했잖아요. 서판교, 동판교, 그 다음에 분당의 서현 정자 일대를.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여기 위례시, 인도시도 보이고 그런데 이제 성남 재개발 정말 많아요. 성남 재개발은 장기적으로도 전망이 정말 밝습니다. 지금 당장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뛰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린다 그러면 성남 재개발 잡아놓으면요, 나중에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입지적으로도 최고입니다. 최고. 왜냐? 바로 위에가 속파잖아요. 위례 신도시 집값 10억이 넘어가는데 여기 뻔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성남이 너무 못 사는 동네라는 이익이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요. 자, 속도가 빠른 곳과 느린 곳들이 있는데 여기 사업 중인 재개발구역 보니까 신흥 2구역, 금광 1구역, 중 1구역, 그다음 사업 시행 중인 뭐 재건축 단지, 이미 신흥주공은 분양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두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은행주공도 지금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이제 예정된 재개발 지역, 여기 왼쪽부터 보면 수진 2, 수진 1, 이게 바로 성남대로이면서 이 8호선 노선이에요. 수진 1, 신흥 1, 신흥 3. 여기 단대 오거리죠. 자, 그 일대 중구역이라고 있어요. 중구역, 중1, 중2, 뭐 중3, 금광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금광 1. 그리고 남쪽으로 상대원 2구역, 상대원 3구역.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요, 이제 금광 2구역이 있고, 산성구역, 신흥 2구역, 그리고 더 위쪽에 태평 3구역, 태평 2구역, 태평 4구역, 태평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나란히 있죠? 자, 정말 재개발 많죠? 이제 성남은 재개발의 어떤 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히 집값이 한 번은 조정할 것 같아요. 그 조정할 때 관심을 가져라. 자, 이 아파트의 풍향계가 어느 쪽으로 쏠릴까요? 뚝 끊기는데, 자, 저는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겠습니다. 부동산은 심리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심리를 부추겨온 정부의 무책임, 무능력, 무관심, 이 산무 세 가지를 털어내고 서울 집값을 3년 전 시세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또한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대구, 대전 이런 곳들 가격 상승폭이 낮은 경기 일부 지방을 구분해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슬기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